속보입니다. 지금 일본 교육계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어를 암기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도쿄와 오사카의 명문 고등학교에서 수백 명의 학생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어서 쉬워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비밀 한글 모임이 단숨에 전국으로 퍼져나가며 SNS를 통해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교육청은 이를 긴급히 차단하려 했지만 오히려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오사카의 명문 사립고등학교 사쿠라가오카 학원의 2학년 교실에서 국어 시험지가 나눠지고 있었습니다. 다나카 아유미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시험지를 받아들었죠. 항상 상위권을 유지해온 그녀에게 국어는 유일한 약점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한 달 동안 한자를 집중적으로 외웠거든요. 이번엔 반드시 90점 이상 받겠어. 아유미는 속으로 다짐하며 문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한자 읽기 문제부터 막혔어요. 분명히 외웠던 글자인데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에 땀이 배어나기 시작했어요. 다음 문제, 그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라면 쉽게 풀었을 한자 쓰기 문제에서도 계속 막혔죠. 시험이 끝나고 일주일 후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아유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국어 점수가 62점이었거든요. 도쿄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에게는 치명적인 점수였죠. 아유미, 이번 국어 시험 어땠어? 옆자리 친구가 물어봤습니다. 응, 그냥. 좀 어려웠지. 아유미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이 모여서 성적 자랑을 할 때 아유미는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평소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교실 구석에서 혼자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갔죠. 집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가 성적을 물어볼 때마다 다음엔 더 잘할 거예요 라고 얼버무렸어요. 그날 밤 아유미는 책상 앞에 앉아 한자 문제집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존심이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공부에 집중하기란 쉽지 않았죠. 며칠 후 아유미는 스마트폰을 들고 유튜브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공부 관련 영상을 찾다가 우연히 한국 유학생이 올린 영상을 클릭하게 되었어요. 제목이 일본에서 공부하는 한국인의 일상이었거든요. 영상 속 한국 학생은 유창한 일본어로 자신의 하루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나온 말 한마디가 아유미의 귀를 확 잡아끌었어요. 한국은 한자를 거의 안 써요. 한글만으로도 모든 걸 표현할 수 있거든요. 아유미는 화면을 다시 돌려서 그 부분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한자를 안 쓴다고요? 그럼 어떻게 복잡한 뜻을 구분하죠? 궁금해진 아유미는 관련 영상들을 계속 찾아봤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둘씩 밝혀졌어요. 한글은 세종대왕이라는 왕이 만든 문자였고 24개의 기본 글자만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 원리였죠. 자음은 발음할 때 혀와 입술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고 모음은 천지인 사상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구성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과학적이네. 아유미는 중얼거렸어요. 한자처럼 수천 개를 외워야 하는 게 아니라 기본 원리만 알면 처음 보는 글자도 읽을 수 있다는 설명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유미는 한글 잠오표를 화면에 캡처해서 저장했어요. 그날 밤 아유미는 침대에 누워서도 한글 생각뿐이었습니다. 한자 때문에 절망했던 자신이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어요. 세상에는 이렇게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문자도 있구나 싶었죠. 평소 일본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오만한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유미는 본격적으로 한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한글 학습 사이트를 찾아 기본 자모부터 차근차근 익혀나갔어요. 놀랍게도 하루 만에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쓸 수 있게 되었죠. 다나카 아유미를 다나카 아유미로 적어보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같은 이름인데도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부드럽고 친근한 느낌이 들었죠. 일주일 후 아유미는 작은 공책을 하나 샀습니다. 겉표지에 비밀 노트라고 적어놓고 안에는 한글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 한글 공부 3일째. 점점 재미있어진다. 한자보다 훨씬 쉽고 예쁘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한글로 쓴 글자들이 마치 암호 같아서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점심시간에 아유미는 가장 친한 친구 미사키에게 그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미사키야, 이거 봐봐. 이게 뭐야? 글자가 되게 예쁘네. 한글이야. 한국 문자. 나 요즘에 배우고 있어. 미사키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노트를 들여다봤습니다. 아유미가 한글의 원리를 설명해주자 미사키도 금세 관심을 보였어요. 정말 24개만 알면 다 읽을 수 있어? 응. 한자처럼 수천 개 외울 필요 없어. 진짜 신기하지? 우와, 나도 배워보고 싶다. 그날부터 아유미와 미사키는 쉬는 시간마다 한글 공부를 했습니다. 둘만의 비밀 암호가 생긴 기분이었어요. 다른 친구들이 알아볼 수 없는 글자로 쪽지를 주고받는 재미에 푹 빠졌죠. 이거 우리만의 비밀 언어로 하자. 미사키가 제안했습니다. 좋아. 그럼 한글 다이어리 모임 어때? 아유미가 답했어요. 둘만의 작은 비밀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아유미와 미사키의 한글 모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엔 호기심으로 지켜보던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너희가 쓰는 그 글자 뭐야? 되게 예뻐 보이는데? 같은 반 유이가 물어봤습니다. 한글이야. 배워볼래? 아유미가 대답했어요. 유이를 시작으로 사오리, 나나미까지 합류하면서 한글 모임은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점심시간마다 모여서 한글로 이름 쓰기, 간단한 인사말 배우기 등을 했어요. 야, 이거 인스타그램에 올려보자. 사오리가 제안했습니다. 해시태그 내 이름 한글 어때? 나나미도 아이디어를 보탰어요. 처음엔 장난 반 호기심 반으로 시작한 해시태그 챌린지였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같은 학교 다른 반 학생들이 댓글로 나도 배우고 싶다고 했고 후배들까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학교 전체로 확산되었어요. 복도에서 한글로 쓴 이름표를 들고 다니는 학생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고 쉬는 시간마다 한글 쓰는 법을 물어보는 학생들이 늘어났죠. 아유미 선배, 저도 한글 배우고 싶어요. 1학년 후배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아유미는 기분이 좋았어요. 자신이 시작한 작은 관심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간다니 신기했거든요.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이름 한글 해시태그가 오사카 지역 트렌드에 오르더니 다른 지역 고등학생들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몇몇 인플루언서들이 이 챌린지를 소개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전국적인 관심사로 번져나갔습니다. 이거 진짜 대박이다. 미사키가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감탄했어요. 뉴스에서도 일본 고등학생들 사이에 한글 배우기 열풍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불씨가 걷잡을 수 없는 큰 불길로 번져나가고 있었어요. 한글 열풍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사쿠라가오카 학원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먼저 움직인 건 보수적인 교사들이었어요. 월요일 아침 조회 시간 교무주임 선생님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최근 일부 학생들이 외국 문자를 사용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고유의 문자와 문화를 경시하는 행위입니다. 앞으로 교내에서 일본어 이외의 문자 사용을 금지합니다. 아유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옆에 앉은 미사키와 눈을 마주치니 같은 표정이었죠. 오후에는 국어 담당 다나베 선생님이 아유미를 따로 불렀습니다. 다나카 양, 자네가 이번 일의 시작이라고 들었네. 도쿄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 왜 이런 일에 빠져있나? 선생님, 한글 공부가 나쁜 건가요? 언어를 배우는 건 좋은 일 아닌가요? 좋은 일이긴 하지만 때와 장소를 가려야지. 지금은 입시에 집중해야 할 때 아닌가?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어도 제대로 못하면서. 다나베 선생님의 마지막 말이 아유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한자 시험에서 실패했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모든 선생님이 반대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젊은 영어 담당 스즈키 선생님은 다른 생각이었어요. 언어 배우는 건 좋은 일이야. 특히 한글은 정말 과학적인 문자거든. 나도 대학 때 조금 배워봤는데 감탄했었어. 더 큰 지지는 뜻밖의 곳에서 왔습니다. 교환학생으로 온 20살 한국인 대학생 김민준 씨였어요. 정말 신기해요. 일본 학생들이 한글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다니.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민준 씨는 방과 후의 자원에서 한글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금지령이 내려졌지만 정식 동아리가 아닌 자유로운 모임 형태로 계속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갈등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보수적인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일본 문화 정체성이 흐려진다며 반대했고, 젊은 교사들과 학생들은 다양성과 개방성이 중요하다며 맞섰어요. 작은 한글 공부가 이제 교육 철학의 충돌로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도 한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유미를 바라봤어요. 아유미야, 요즘 학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입시에 방해되는 건 아니지? 엄마, 그냥 언어 공부예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때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한글? 조선 글자 말이냐? 네, 할아버지. 한국 문자요. 할아버지는 잠깐 생각에 잠기시더니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셨다가 낡은 노트 한 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거 봐라. 노트를 펼치니 한글로 쓰여진 글씨들이 나타났어요. 아유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옛날에 제1교포 친구가 하나 있었거든. 그 친구가 가르쳐준 조선 글자야. 나도 젊을 때는 호기심이 많아서 배워봤지. 할아버지는 추억에 잠긴 표정으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 친구 이름이 박정수였는데 참 좋은 친구였어. 전쟁 후에 힘들 때 서로 도우며 지냈지. 그때 그 친구가 우리 글자는 정말 아름답다고 하더구나. 처음엔 무슨 소리인가 했는데 배워보니 정말 그렇더라고. 아유미는 할아버지의 노트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서툰 글씨지만 정성스럽게 쓰여진 한글들이 보였어요. 할아버지, 아직도 읽을 수 있으세요? 몇 개는 기억나지?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이런 건 아직도 기억해. 그 순간 아유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이 새롭게 배우고 있는 한글이 할아버지와도 연결되어 있다니. 단순히 새로운 언어가 아니라 세대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할아버지, 제가 지금 한글 공부하고 있어요. 가르쳐 주실래요? 그래. 그럼 내가 아는 건 다 가르쳐 줄게. 할아버지와 손녀가 함께 한글을 공부하는 모습을 본 어머니도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이제는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아유미는 일기에 썼어요. 오늘 할아버지와 한글로 대화했다. 글자 하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다니. 한글은 정말 특별한 것 같다. 한글 금지령이 내려진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학생들의 관심은 오히려 더 뜨거워졌습니다. 금지할수록 더 하고 싶어지는 게 사람 마음이니까요. 학생회에서 먼저 움직였어요. 학생회장 다케시가 아유미를 찾아왔습니다. 아유미, 우리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학교가 너무 권위적이야. 무슨 뜻이야? 평화적인 시위 어때? 한글 자유화를 요구하는 거지. 처음엔 망설였지만 아유미도 결심을 굳혔어요. 자신이 시작한 일을 끝까지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금요일 점심시간 운동장에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손에는 한글로 쓴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자유롭게 배우고 싶다, 다양성을 인정하라, 한글은 아름답다 같은 문구들이었습니다. 다른 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합류했어요. 심지어 언론사 기자들까지 취재를 나왔습니다. 지역 뉴스를 넘어서 전국 뉴스가 될 분위기였죠. 다나카 아유미 학생이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기자가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아유미는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운동장 한가운데 선이 수백 개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늘 일본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유미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운동장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한자 시험에서 실패하고 절망했을 때 한글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그냥 신기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배우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함은 자만이 아니라 겸손함에서 나온다는 걸요. 청중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편견 때문에 많은 걸 놓칠 뻔했어요. 한글은 정말 아름답고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이걸 배우면서 저는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되었어요. 진짜 강함은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걸 배우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운동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아유미는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만했던 소녀가 용기 있는 청소년으로 성장한 순간이었습니다. 시위 후 일주일 만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학교 측에서 공식 발표를 한 거예요.
내년부터 한국어를 선택 과목으로 개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교내에서 한글 사용 금지령도 철회합니다. 교실이 환호성으로 들썩였어요. 아유미와 미사키는 서로 얼싸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정말 해냈다. 미사키가 소리쳤어요. 믿어지지 않아. 정말 꿈 같다. 아유미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변화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일어났어요. 한글 모임 친구들은 각자 한국 관련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미사키는 한국 문화 콘텐츠 분야에 관심을 가졌고 유이는 통번 역사를 꿈꾸게 되었어요. 사오리는 한국 유학을 계획하고 있었죠. 가장 큰 변화는 아유미에게 일어났습니다. 도쿄대학 진학이라는 목표는 여전했지만 전공 계획이 바뀌었어요. 엄마, 저 한국학과에 가고 싶어요. 한국학과?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어요. 나중에 한일 문화교류 분야에서 일하고 싶거든요. 어머니는 처음엔 놀라셨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셨어요. 딸이 찾은 진정한 꿈을 응원해주고 싶으셨거든요. 국어 실력도 늘었어요. 한글을 배우면서 언어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한자 공부도 이전보다 수월해졌습니다. 다음 국어 시험에서는 88점을 받았어요. 졸업식 날 아유미는 답사로 선정되어 단상에 올랐습니다. 저는 실패를 통해서 진짜 성장했습니다. 한글은 제 인생의 문이었어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니 더 넓은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청중석에서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한글로 쓴 축하 메시지를 손에 들고 계셨거든요. 앞으로도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걸 배우며 살겠습니다. 편견 없이, 겸손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아유미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오만했던 소녀는 이제 세상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가진 청년으로 성장했어요. 한글이라는 작은 계기가 만들어낸 큰 변화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동만만세 사연 어떠셨나요?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